새벽 5시 알람 소리에 수연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늘 그랬듯이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했지만 이내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일찍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오늘도 파이팅해, 수연아. 작은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을 건넸습니다. 24, 이 나이에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을 한다니. 주변에서는 여자가 무슨 건설 현장이냐고 걱정하곤 했지만 수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일보다 일당이 세니까요. 하루 15만 원. 월급으로 따지면 3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연은 작업복을 입고 머리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목덜미에 있는 화상 자국이 살짝 드러났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현장에서는 모두 안전모를 쓰고 있으니까요. 허름한 고시원 방을 나서기 전 벽에 붙어 있는 종이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고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그 옆에는 보육원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며 수연은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아직 어둑한 도시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둡고 차갑고 그리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건설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인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익숙한 동작으로 안전장비를 챙겨 입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안전모를 쓰고 이제 10시간의 고된 노동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수연이 왔네. 오늘도 일찍 왔구만. 현장 소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수연은 짧게 목례를 하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쌓고 모르타르를 바르는 일. 단순하지만 체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머리는 비울 수 있는 시간이었죠. 수연이 이 일을 버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 현장 한 구석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수연은 문득 옛 기억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시멘트 냄새가 가득한 곳. 헬멧을 쓴 누군가에게 도시락을 건네는 작은 여자아이. 그리고 환하게 웃는 남자의 얼굴. 아빠였을까요? 수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은 거기서 끊겼으니까요. 퇴근 후 수연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샤워를 하며 온몸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목덜미의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죠. 어렸을 때 생긴 상처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간혹 꿈에서 불길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내일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될 테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언제쯤 내 집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언제쯤 진짜 가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수연은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릴 테니까요. 깊은 잠에 빠진 수연의 의식 속으로 과거의 조각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끊기고 흐릿했지만 그 감정만은 생생했습니다. 5살 무렵이었을까요? 엄마의 손을 잡고 건설 현장으로 향하던 날. 엄마는 수연의 작은 손을 꼭 쥐고 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수연이 오늘 아빠한테 도시락 갖다 드리자.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던 그날, 수연은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아빠를 만난다는 생각에 작은 가슴이 두근거렸죠. 현장에 도착하자 굵직한 남자들 사이에서 헬멧을 쓴 아빠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멘트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곳에서 아빠의 미소는 유난히 환하게 빛났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도시락을 가져왔네.
아빠는 수연을 높이 안아 올렸습니다. 하늘이 가까워진 것 같았죠. 아빠의 품은 거칠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서 수연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도시락을 건네며 수연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의 행복이 꿈속에서도 따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꿈은 곧 어둠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은 연기, 붉은 불길, 그리고 비명소리. 재개발 지역의 낡은 건물에 불이 났던 그날, 수연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건물 근처였죠.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여보가 저 안에 있어요. 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여기 꼭 있어. 엄마가 아빠 데리고 금방 올게.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연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수연도 엄마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복도를 헤매다 넘어졌고 그때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목덜미를 덮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의 기억은 더 흐릿했습니다. 누군가 수연을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것,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얼굴들. 수연은 병원에서 깨어났고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목덜미의 화상 자국만이 그날의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보육원으로 보내진 후 수연은 점점 부모님의 얼굴을 잊어갔습니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꿈에서 아버지의 환한 미소와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때면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리움이란 이런 것일까요? 기억조차 희미한데 가슴은 여전히 아픈 것. 수연은 이불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잠결에 흐르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 수연은 여전히 그날의 아이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이름만 남은 채로 수연은 자신의 성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보육원에서는 김수연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이 진짜 자신의 이름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알람이 울렸습니다. 수연은 눈을 떴지만 꿈의 잔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현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하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수연의 삶이었으니까요. 과거의 상처를 품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머리를 묶으며 수연은 목덜미의 화상 자국을 살짝 만졌습니다. 유일하게 부모님과 연결된 흔적이자 그날의 증거였습니다. 수연은 깊게 한숨을 내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오전이었습니다. 수연은 묵묵히 벽돌을 나르고 있었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허리를 펴고 땀을 닦으려는 순간 현장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회장님이 오신대. 다들 정신 차려. 현장 소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인부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수연은 별 관심 없이 다시 벽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회장이 오든 말든 자신의 일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얼마 후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비서들이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체격과 위험 있는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중한 인사를 건네는 현장 소장의 목소리가 어쩐지 떨리는 것 같았죠. 이번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일에 집중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작업복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습니다. 짜증이 났죠. 머리를 다시 묶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수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모자를 벗었습니다. 머리끈을 풀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목덜미에 화상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이 수연 옆을 지나가다 우연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갈 시선이었죠. 하지만 무언가가 회장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수연의 얼굴, 특히 그 윤곽이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회장의 중얼거림에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고 회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수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이 낯선 남자가 자신을 그렇게 놀란 듯 바라보는 걸까요? 괜찮으세요, 회장님? 비서가 다가와 물었지만 회장의 시선은 여전히 수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은 불편함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지만 회장은 계속해서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아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수연이 고개를 돌리며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순간 회장은 그녀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젊었을 때 아내와 너무 닮았어. 회장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수연의 방향으로 뻗어갔지만 곧 멈췄습니다. 이상한 행동이 될 테니까요. 대신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비서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저 아이, 이름이 뭐지? 비서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현장 소장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 회장에게 답했습니다.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회장님. 그 순간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비서가 황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수연, 우리 수연이.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화재 사고로 잃어버린 딸의 이름이 수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 사고 당시 딸아이 목덜미에도 화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회장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아이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 개인정보, 출신, 가족관계 전부 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게, 하지만 여전히 놀란 눈빛으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 아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의 모습은. 회장은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장 시찰을 마치고 차에 오른 회장은 창밖으로 여전히 일하고 있는 수연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아내의 시신은 발견되었지만 딸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실종으로 처리되었지만 그토록 큰 화재에서 5살배기 아이가 혼자 살아남았을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꺼져 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차는 조용히 도심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은 오직 한 사람, 아니 한 아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연, 그의 딸일지도 모르는 그 여자아이. 회장은 앞자리에 앉은 비서 이준을 불러 수연에 대한 정보를
언제쯤 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주는 기본적인 인사 정보는 이미 받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기다렸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한 후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문을 닫은 그는 책장 한쪽에 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과거의 시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와 자신, 그리고 어린 수연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 행복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특히 5살 무렵의 수연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 현장에서 본 그 여자의 웃음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생각이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하며 아내와 딸에게 인사했던 기억. 그리고 오후 자신이 감독하던 현장 근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급보. 아내와 딸이 자신을 만나러 오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의 공포. 모든 것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노크 소리에 회장의 생각이 끊겼습니다. 이준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손을 내밀었고 이준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고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김수연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의 생일은 11월 15일. 회장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그의 딸 수연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죠. 서류에는 그녀가 5살 때 화재 사고로 부모를 잃고 서울의 하늘빛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이준에게 화재 사고의 자세한 정보를 물었습니다. 이준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자세한 정보는 찾기 어려웠지만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수연이 화재 현장에서 구조되었고 목덜미의 화상은 그때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생일, 화재 사고, 화상의 위치.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DNA 검사 가능성에 대해 물었지만 이주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읽으며 회장은 수연의 삶이 고달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았고 지금은 좁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준이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회장은 내일 다시 현장에 가서 직접 수연을 만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준은 갑작스러운 접근이 그녀를 당황스럽게 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접근하되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2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회장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딸을 다시 찾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이튿날 수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인부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고 현장 소장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죠. 수연은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날도 무거운 벽돌을 나르는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현장 소장이 수연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해고 통보를 받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장의 사무실 문을 열자 어제 봤던 그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놀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회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 씨. 수연은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왜 이 대기업 회장이 자신을 찾는 걸까요? 소장은 슬그머니 사무실을 빠져나갔고 수연은 회장과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긴장된 마음에 손이 떨려왔습니다. 회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화재 사고에 대해 물었고 수연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일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와 부모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수연은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아이는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의 얼굴들이 사진 속에서 선명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자의 얼굴, 그러니까 아버지의 얼굴은 지금 눈앞에 있는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20년 전 화재 사고와 그의 아내가 사망한 일, 그리고 딸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수연의 귀에는 모든 이야기가 꿈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생일이 회장의 딸과 같다는 것, 화상의 위치도 정확히 일치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수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 어쩌면 진짜 자신의 아버지가 눈앞에 있다니. 회장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일어나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의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지금의 믿기지 않는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빠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회장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감정이 뒤엉켜 복잡했습니다. 믿음과 불신, 기쁨과 혼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한순간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온기였습니다. 수연은 갑자기 일어나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둑이 무너지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 맞아요? 이 한마디를 평생 기다려왔던 것처럼 회장은 수연을 꽉 안았습니다. 부녀의 눈물이 섞여 내렸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둘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건설 회장 윤재혁이 20년 전 실종된 딸과 재회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모든 방송사와 신문에서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다뤘죠. 재벌가의 감동적인 재회 스토리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뉴스에 나오는 것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평범했던 그녀의 일상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것 같았죠. 윤재혁 회장은 수연을 고급 아파트로 모셔왔습니다. 너무 화려한 환경의 수연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좁은 고시원에서 살다가 갑자기 펜트하우스에 머무르게 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연 씨의 집이에요. 마음껏 쉬세요. 회장의 비서 이준이 친절하게 안내했지만 수연은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과연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세계는 너무 낯설었고 이 모든 변화가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의 동생 윤재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냉소적인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과 수연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불쑥 들어온 재민은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형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재민의 말에 회장은 수연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수연은 문 너머로 들려오는 격앙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그 아이가 정말 조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재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재민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DNA 검사는 해보셨어요?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사 주식을 상속할 예정이라는 발표를 하실 수 있습니까? 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 주식 상속?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믿기지 않는데 갑자기 상속자라니.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과 재민이 다시 들어왔을 때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회장은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고 재민은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재민은 수연에게 다가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재민입니다. 당신의 삼촌이 되는 사람이죠. 수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민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짓말쟁이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형님, DNA 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의 미래가 달린 문제니까요. 재민은 회장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검사하지. 수연아, 괜찮겠니? 수연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윤재혁 회장의 딸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착각인지.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에서 재벌가의 상속녀가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DNA 검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회장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서였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이 검사 결과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걱정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회장이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과에 대한 확신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구강 내부를 문지르는 것으로 끝이었죠. 이렇게 간단한 행동 하나가 20년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수연과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수연은 회장의 집에 머물렀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재민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오는 날 회장은 일찍부터 초조해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심장이 떨렸죠. 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정말 회장의 딸이길 바라는 마음과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는 마음이 뒤엉켰습니다. 오후 3시 마침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받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연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수연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과가 나왔어. 100% 일치야. 너는 내 딸이 맞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수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부녀의 긴 포옹에는 2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재민에게 결과가 전달되자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수연을 조카로 인정했고 결국 경영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동안 회장의 후계자 자리를 노려왔던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회장은 그녀에게 회사 일을 서둘러 가르치려 했지만 수연은 천천히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삶이 너무 급격하게 변했고 그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괜찮아. 내 페이스대로 가자. 내가 너무 서두른 것 같구나. 회장은 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수연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더 값진 것은 진정한 가족의 따스함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옷, 비싼 차, 호화로운 집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수연은 아버지와 함께 그녀가 일했던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옛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지만 수연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더 강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은 이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물질적 풍요가 아닌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의 따스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서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회사의 구조를 배워나갔습니다. 재벌가의 딸이라는 특혜를 바라지 않았고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벽돌을 나르지 않는다는 것뿐이었죠. 어느 날 아침 회장이 수연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장 선명한 기억은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시멘트 냄새 나는 곳에서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아버지의 얼굴이었죠. 수연의 말에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도 같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오늘 함께 도시락을 만들어 현장 근로자들에게 나눠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수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녀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직접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김밥, 불고기, 계란말이까지. 수연은 오랜만에 요리를 하며 어머니와의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도시락을 가득 싣고 그들은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수연이 일했던 그 현장이었죠. 인부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연은 도시락을 나눠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벽돌을 날랐던 시간들. 그 고된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 회장은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후회한 적은 없는지, 이렇게 급격하게 인생이 바뀐 것이 힘들지 않은지.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진정한 가족을 찾은 기쁨은 그 어떤 어려움보다 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석양이 지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다시 찾는 기적. 그것은 수연과 회장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수연은 이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아버지처럼 회사를 이끌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문득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묘소에 가본 적이 있는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년 그녀의 생일과 기일에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다음에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자신이 무사히 돌아왔다고, 이제 아버지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어머니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수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은 잃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사랑과 추억은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것이라고.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수연의 경우처럼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거가 아름다운 현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수연과 회장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